안녕하세요. 4주차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세포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즉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는 해부학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기능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진 학문은 생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두 가지 합힌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과학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전 강의 시간에도 저희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것처럼 이 파트에서도 이 대뇌의 구성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도 같이 공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어요. 그 안에 뇌가 있는데 이 대뇌, 소뇌, 뇌줄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우선 뇌는 어떤 구조, 특히 대뇌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우선 대뇌는요, 겉줄과 속줄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둥근 작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평평하게 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져서 이렇게 많은 영역을 즉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썼 것이 우리의 대뇌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대뇌는 겉줄과 속줄로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주름을 지는 거예요. 즉 이 사람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작은 뇌는 이렇게 주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름이 지는 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쪽에는 뭐예요? 회색질이 있고 안쪽에는 백색질이 있는 거예요. 그럼 회색질은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세포체, 즉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체, 즉 이 마일린시트, 즉 마리집을 감싸고 있는 축삭보다는 더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는 회색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 백색질은 뭐예요? 마리집이 형성을 하고 있어서 보다 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간이 작은 공간에서 많은 부분을 집어넣다 보니까 안쪽에 핵이 있으면 조금 공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적은 정보 처리밖에 안 되니까 이걸 바깥쪽으로 뺐어요. 바깥쪽으로 빼서 이 바깥쪽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우리가 밑으로 정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나서 바깥쪽으로 빼려고 했더니 더 회로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안쪽으로 이러한 정보 처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밑으로 내리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뇌는 모든 곳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부위별로 기능이 달라진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뇌의 모습이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이 대뇌는 운동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하고요. 감각, 그 다음에 언어, 기억, 그 다음에 고등정신기능. 이 고등정신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들이죠. 우선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집중력이 강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라는 어때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요즘은 가장 대두되는 게 뭐예요? 창의성. 이런 부분. 제가 이 부분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탠다드한 거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새롭게 뭔가를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화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억제 혹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에 필요한 각성.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호흡이 부족해.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고파. 그래서 배가 고픈 거는 각성을 한 밥을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잠이 부족해요. 그럼 잠을 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이루어져요. 이런 것처럼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조절. 이거는 뭐예요? 심장한테 너 심장아 너 스탑해, 너 심장아 뛰어, 너 빨리 뛰어 이렇게 해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심장이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는데 이것 또한 대뇌에서 기능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호르몬 생성,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항상성은 뭐예요? 내가 추우면 몸을 열을 내기 위해서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내가 더우면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성의 역할에 하나 예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무게는 대뇌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되게 가벼워요. 불과 1.3, 1.5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되게 작죠.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은 너무 커요. 즉 무게에 비해서 하는 일은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뇌는 1.3에서 1.5 정도, 키로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여자, 남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1270g 정도가 되고요. 남자는 1350g 정도가 평균이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머리도 똑똑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뇌는 사용 여부, 즉 얼마나 효율성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능도 많이 달라지고 또 하나 내가 발달한 게 따로 있어요. 운동을 발달하는 부분이 있고 감정 표현이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암기하는 것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것은 이 그람수하고 상관은 없다. 여러분들 괜히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더 똑똑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아 같은 경우는요. 체중의 1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데 체중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작은 아이가 쭉 신생아 같은 경우 우리가 평균 4kg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400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출생 시 4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에는 800g이 되고요. 3년에는 1200g 정도가 돼요. 즉 성인의 70% 이상이 그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성인 뇌에 만 24개월 된 아이는 성인이 70% 정도 이상의 뇌의 발달을 가져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뇌의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출생 후 5년간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그 뒤로는 이제 다져지는 기간으로 돼요. 이 다져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학습, 환경,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머지 70%가 아닌 70%를 제외한 30%가 나머지를 메꾸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출생 시부터 성인이 되면서까지 뇌가 계속적으로 발전은 하지만 그 시기가 3년, 만 24개월까지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학습, 환경, 경험에 미추어서 다져지는 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요,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뇌는 발전을 시키면 발달이 계속된다. 즉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대뇌의 구조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뇌를 우리가 정면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양쪽으로 구분이 이렇게 돼서 여기 소뇌가 조금 보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뇌줄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오른쪽 뇌와 왼쪽을 이렇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방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뇌는요. 뇌 무게의 약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하는 일도 많아요. 복잡한 구조도 많고 연합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이루기 때문에 한 쌍의 기관으로 이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짓는 기준선은 뭘까요? 여기 기준선은 눈치가 빠른 저희 학생들은 아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대뇌 세로 틈새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즉 대뇌 세로 틈새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상호 교류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상호 교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은 우리 머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 항상 상호 교류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뇌들보에 의해서. 뇌들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 시간에 저희가 구조를 잠깐 살펴볼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른쪽과 왼쪽 뇌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교차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왔다 갔다 하는 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막교차 섬유다라고 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틈새라는 표현을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틈새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고 다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뇌의 이 한 부분을 잘라서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갖고 올 때는 뭐냐면 회색질하고 백색질이 보이게끔 이렇게 커팅을 한 거죠. 커팅을 했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색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회색질이 되겠죠. 근데 이 회색질 부분을 가만히 보면 어떤 한 부분은 이렇게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어떤 거는 길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즉 우리가 고랑을 친다고 하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논두렁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논두렁이 아니겠네요. 밭이겠죠. 이 부분에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고랑, 위에 볼록 튀어나온 것을 우리가 이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깊게 파여서 골짜기처럼 이뤘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틈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틈새가 뭐라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깊은 골, 즉 깊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나누어질 때 깊게 파여서 양쪽을 구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뇌 세로 틈새와 더불어서 하나의 틈새가 큰 틈새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가로 틈새가 있어요. 이 가로 틈새는 대뇌와 소뇌를 나누는 경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 다음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고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고랑은 얇은 골
그러면 이랑은 뭐라 그랬어요? 골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R이에요. Y고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냐면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부위 영역,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이 나누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영역을 보시면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먼저 따라 그리셔야 되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 빼고요. 이 겉에 있는 검정색만 우선 여러분들이 그림을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영상을 잠깐 스탑 시킨 다음에 그림을 다 그리신 후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포인트 하나를 잡을게요. 이렇게 우선 4개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마루엽, 이마엽, 관자엽, 그 다음에 뒤통수엽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 그리도록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여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쪽 고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쭉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우리가 간 중앙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중심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중심 고랑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서 이 가쪽 고랑과 만나게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마루, 뒤통수,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손의 바로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뒤통수 앞페임. 자,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루, 뒤통수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여기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러면 되기 쉽죠. 가쪽에 있다고 해서 가쪽 고랑이 됐고요.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심 고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뭘로 나누냐면 여기는 이마엽, 여기는 마루엽, 그 다음에 이 가쪽 고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요. 위에는 이마엽이라고 했죠. 여기는 관자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찾았고, 그쵸? 이마엽도 찾았고, 관자엽도 찾았어요. 그럼 하나가 남았네요. 네. 이 관자엽 밑에 있는 이 뒤통수 엽은요. 자, 보세요. 마루가 있고, 여기 뒤통수 고랑이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가 뒤통수 엽인데 중간에 있어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페임 톡 찍힌 것처럼 이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페임은 봐요. 뒤통수보다 앞쪽에 있다고 해서 뒤통수 앞 페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선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선을 나누면 여기 관자엽하고 여기 뒤통수 옆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루엽하고 뒤통수 옆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좀 헷갈리셨나요? 만약에 혹시 헷갈리셨다 그러면 우선 그림을 그리시고 나서 제가 아까 기준점 정해줬던 거 있죠? 여기 중심고랑 그 다음에 가쪽고랑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앞쪽을 이마엽, 뒤쪽을 마루엽으로 적어놓고 가쪽고랑을 기준으로 위에는 이마엽, 밑에는 관자엽으로 하는데 이 네 개의 옆 중에서 하나가 없었잖아요. 뒤통수 옆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마 쪽이고 여기가 뒤통수 옆 쪽이란 말이에요. 뒤통수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이 뒤통수 옆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여기 고랑을 어때요? 마루와 뒤통수 중간에 있어서 마루 뒤통수 고랑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예요? 뒤통수 앞쪽에 있어서 뒤통수 앞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 앞쪽과 뒤쪽을 또 나누고 마루옆과 뒤통수 옆도 나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쵸? 이 가운데 부분에서도 우리 우선은 뭐 어려운 구조들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볍게 따라갈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 우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 빼고요. 이 겉에 있는 그림만 우선은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네 줄기 부분하고 손의 부분만 우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그리는 동안은 영상을 스탑을 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플레이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준비되셨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많은 걸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마루옆, 이마옆, 그 다음 뭐예요? 관자옆, 그 다음에 뒤통수옆 이것만 찾아볼게요. 우선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앞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기 뭐였어요? 중심고랑이었죠. 여기 중심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이마옆, 뒤에는 마루옆, 그 다음에 이 뒤쪽은 뭐예요? 뒤통수옆,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뭐예요? 관자엽이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그림에서 우선 이 부분을 구분을 지을 수 있으셔야 다음 단계를 넘어가실 때 여러분들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앞쪽 부분하고 뒤쪽이 모양이 좀 틀린데 앞쪽이 뒤쪽보다 약간 둥글고 뒤쪽이 약간 모서리처럼 살짝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어느 쪽이 앞쪽이겠어요? 네,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쉽죠, 여러분. 여기가 앞쪽이면 앞쪽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이마엽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옆에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 부분에서 이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마루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 부분은 관자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뒤통수엽이 되는 거죠. 마루엽은 여기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마엽과 마루엽으로 경계선으로는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기능이 여기는 되게 밀집되어져 있는데 특성화돼 있어요. 여기는 운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위고요. 여기는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여기는 따로 구분을 져서 설명을 해요. 이 부분 역시 대뇌에 더 깊게 들어간 구조에서 설명을 제가 더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왔네요. 자, 이 그림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디만 우선 그림을 그리시냐면 가쪽만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선을 그어줬던 이 부분 포인트를 그리시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추가되는 그림이에요. 잘 따라보세요. 여기가 아까 중심 고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죠. 그럼 이름 붙이기가 쉬워요. 여기는 뭐가 돼요? 중심 앞 고랑,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중심 앞 고랑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뒤쪽이니까 중심 뒤 고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마루엽과 이마엽을 나누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다른 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눠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즉 이 부분은요, 우리의 인간의 몸 운동과 관련해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랑이 될 것 같은데, 그쵸? 고랑이 있으면 그 중간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고랑이 있으면 여기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랑이 되죠. 그러면 여기 이랑 이름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한번 지어볼까요?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 중심 앞 이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중심 뒤 이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심 이랑, 중심 뒤 이랑은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제가 힌트를 줬었는데 뭐예요? 네, 감각 영역인 거예요. 특히 근육하고요, 피부에서 오는 감각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거의 모든 감각이 일로 들어와요. 거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감각이 아니고 거의. 즉 일부는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앞에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셨냐면 이마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마엽도 구분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선을 두 개를 하나 지렁이 기어가듯이 하나 그었어요. 즉 여기 이마엽이에요. 그쵸? 이마엽인데 위에 있고 아래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인데, 위쪽에 있으니까 위, 이마. 여기 뭐예요? 고랑이니까 고랑. 여기는 뭐예요? 아래. 여기 이마엽이죠? 이마. 그 다음에 여기가 고랑이죠? 고랑.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우선은 이랑이 돼요. 그렇죠? 고랑 옆에 있으니까 이랑이에요. 근데 위에 있죠? 가장 위에. 그러니까 위, 이마엽이죠? 이마. 그래서 위, 이마, 이랑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는 뭐가 되냐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아래. 그 다음에 이마 옆에 있으니까 이마. 그래서 아래, 이마, 이랑.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름 똑같아요. 그냥 중간, 이마에 있으니까 이마, 이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구조를 그냥 다 외우신 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토틀어서 우리가 토탈 이마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마엽은요, 여러분들 기능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집행 기능이에요. 지금 뭔가를 명령하는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 계획, 그 다음에 구성,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감정 조절, 그 다음에 성격 조절을 여기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 경험상 이 부분을 손상받은 분들은요, 감정 기복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누구님 아침 먹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렇게 제가 되게 상냥하게 물어봐도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몰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버럭 화를 내는, 즉 감정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봐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 모른대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즉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자엽으로 갈게요. 관자엽 여러분 어디예요? 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여기가 관자엽이에요. 여기도 지렁이 기어가듯이 두 개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름 똑같이 붙여볼게요. 여기가 위가 있고 여기가 아래가 있고 여기는 관자엽이니까 관자, 여기도 관자예요. 여기는 뭐예요? 홈 들어가 있는 데가 뭐라고 했어요? 고랑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에 관자 고랑, 아래 관자 고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랑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이 부분 뭐가 되겠어요? 위 관자 이랑, 중간 관자 이랑, 아래 관자 이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능을 가장 대표적으로 하냐면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를 하는, 즉 여러분들 어떤 환자들이 나중에 볼 수 있냐면 사후전까지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제부터 일어나서 걸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것처럼 언어를 듣고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 이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경계 한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걸 감쪽같이 숨기는 분이 계시거든요. 되게 타이밍 적절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 관자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기 뭐가요? 여기 마루. 그쵸? 마루엽이에요. 자, 마루엽은요, 이렇게 하나만 딱 걸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루 옆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중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는 마루 사이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마루 사이 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위 마루 소엽, 즉 하나의 덩어리라고 쳐주는 거죠. 그럼 아래는 뭐가 되겠어요? 아래 마루 소엽이 되는 거죠. 즉 마루엽을 이 마루 사이 고랑을 기준으로 두 개의 소엽으로 나누는데 위 마루 소엽, 작은 엽,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 마루 소엽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우선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표시 감지를 하고요. 이게 무엇이다, 이건 무엇이다, 이런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춤법은 여기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즉 어떤 표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암호화되어 있는 문자를 해독하는 거죠. 즉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언어를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호를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기 뭐예요? 뒤통수 옆이죠. 여기는 여러분들 시각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각 중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아이들 뒤통수는 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시각 중추가 있기 때문에 뒤통수를 잘못 맞았을 때는
눈이 안 보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은요, 이 눈과 관련된 모든 기관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즉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공간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뒤통수엽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선 이마엽. 여기서 이마엽 어디예요? 이젠 찾을 수 있죠? 네, 이쪽이죠. 자, 이 부분은요, 이마뼈 아래에 있고요. 눈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대뇌방구 전체의 즉 3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쪽에서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중심 앞 고랑부터, 제가 중심 앞 고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수평으로는 위 이마 고랑과 아래 이마 고랑을 다 포함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지, 고도의 정신기능, 말하기, 운동 조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됐을 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즉 판단력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반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나 이런 분들이 이 일정 부분 여기에 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판단력 장애를 가지고 가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능이 소실을 됐기 때문에 내가 집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서불안. 그 다음에 무감각, 무관심, 추상적 사고 불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루엽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마루엽 찾아볼까요? 어디예요? 잘 찾았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중심 뒷고랑, 이제 기억하시죠? 중심꽃이랑은 여기 중심고랑 뒤편에 있는 고랑, 중심 뒷 고랑에서부터 마루 사이 고랑 여기 하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아래로 구분이 돼서 위 마루 소엽, 아래 마루 소엽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반 감각을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특수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감각들 중에 미각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각 처리를 받아들여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표시를 인식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의 시각 처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즉 이 뒤통수 옆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내가 받은 정보를 분산을 시켜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 시각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손상 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감각 소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행위 상실증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옷을 입으라고 하면 옷을 입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즉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상실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상실증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즉 수용, 받아들이는 언어, 이해를 하는 언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관자엽이에요. 관자엽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디예요? 여기죠. 마찬가지로 관자뼈 안쪽에 있고요. 마루엽과 분리가 되어져 있고 또 뭐랑 또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위쪽으로는 이마엽하고도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 나오죠. 위 간자이랑 중간 간자이랑 아래 간자이랑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 두 개 선 딱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위, 중간, 아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청각, 후각, 학습, 기억, 그 다음에 시각과 감정의 일부 기능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 손상됐을 때 어떻게 해요? 듣고, 여기 청각 중추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손상을 받으면 귀 구조는 손상을 받지 않아도요, 여러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왜냐면 특히 얼굴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잘못 때리면, 잘못 맞으면 이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군대에서 구타를 당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타를 당했는데 얼굴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다발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듣지도 보지도 이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즉 나의 행동이 누구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요, 후각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 청각을 했으면 청각을 들은 거에 대해서 기억도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학습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뒤통수엽이에요. 여기 뒤통수엽 어디예요, 여러분? 네, 여기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뒤통수 뼈 아래에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마루 뒤통수 고랑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죠. 이쪽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쪽 뒤통수 이랑이 있는데 이 약간 아주 작게 있는데 이게 경계가 불투명해가지고 이거를 경계를 많이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외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신경과학자가 아니고 우리가 물리치료하기에 적합한 우리 신경과학을 배우는 게 더 주목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왜 그런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과 이랑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고랑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안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능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데 뇌의 1차적 시각 중추예요. 그래서 사물의 위치, 모양,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저게 왜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인데 사각형인 걸 몰라요. 삼각형인데 삼각형인 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손상을 받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손상을 받으면 눈의 기능하고 관계없이 볼 수가 없어요. 즉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이렇게 눈이 있어요. 어떤 여기에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을 우리가 보겠죠? 이 삼각형을 보면 이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 뇌에다가 보내줘요. 근데 이게 삼각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몰라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의 기능이 차단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기능이 차단이 되어서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 옆쪽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대뇌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여기 가쪽 고랑을 들쳐야 돼요.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리면 그 바닥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대뇌섬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대뇌 겉질의 삼각형 부분. 여기를 딱 들쳐 오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섬 짧은 이랑과 섬 긴 이랑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안쪽에 있어서 제가 바깥쪽에서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재밌는 기능을 해요. 미각하고요, 내장 감각을 담당하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음성 언어를 이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 다음에 거짓과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뭐예요? 명상을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2강에 대한 강의 내용이고요. 안쪽과 바닥 부분은 여러분 제 3강에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는 제가 연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